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좀 이제 보는 건데요. 일단은 근데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제가 주식을 하게 된 이래로 정말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좀 이제 심란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쉬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그 2달 쉬는 동안에도 제가 잠깐이나마 이제 영상 찍어 드렸던 것들 그리고 뭐 무료 이제 오무추라고 해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돼서 이제 실제로 뭐 수익도 난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 매매한 거 이제 보여도 드리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놀러 다녀오자 하면서 이제 뭐 친척들도 좀 다녀보고 뭐 이제 뭐 영남 쪽에도 좀 이제 놀러 갔다 오고 뭐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오게 돼서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또 달려보는 그런 캔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노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완전히 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놨죠. 근데 체크를 다 하긴 했어요. 요즘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이제 9월에 뭐 어떤 이제 CPI 지수가 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주식쟁이로서는 당연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좀 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또 이제 제약 바이오입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제약 바이오 친구들은 힘을 못 써요. 뭔 소리냐? 얘네들 지금 뭐 자기네들 거 이제 주식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 확보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 K바이오 정말 구멍가게 수준에서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얀센, 뭐 존슨앤존슨, 뭐,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듀피젠트, 뭐, 사노피. 그러니까 이제 듀피젠트라는 당뇨병을 만든 사노피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엄청 이제 잔뼈 굵은 제약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 금리 높아진다고 유상증자 한다고 해보세요. 회사 먹혀요. 그러니까 회사가 먹히더라도 나는 이거 해야겠다. 그런 정말 답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구멍가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는 최소 아무리 준수하게 봐줘도 10년, 9년 이렇게 걸리는 이런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형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리죠. 그러면 돈을 빌리게 되면은 본인들이 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 뭐라든 기준점이 되는 건 이제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지난 코로나 시국 때 많이 풀기 위해서 제로 금리까지 내려갔다가 5%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5%대였으면은 그걸 감안하고 이제 작전을 짰겠죠,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작전을 짤 당시에는 1%대. 초저금리 앞자리 숫자가 1이면 초저금리고요. 앞자리 숫자가 0이면은 제로금리라고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 내지는 제로금리 시대였을 때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초저금리 내지는 제로금리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략 보고서를 많이 냈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드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들 기껏 한다는 게 뭐죠? 한 계단이 0.25%거든요. 이제 한 계단 올리네 만에 그걸로 이제 입씨름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잠시나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냥 5.5로 그냥 박아버리죠. 기준금리가 5.5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시중에서 만약에 이제 돈 꾸겨 다니고 이렇게 되면 기본이 이제 6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왔던 그런 이제 초거대 프로젝트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아쉽게 되는 상황으로 좀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업종들이 많이 이제 분위기가 죽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너서 우리 구멍가게 K바이오한테도 더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게 정말 이제 낙수 효과가 IMF에서는 거짓말이다, 효능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오늘날에 들어서 얘기한 거지.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먹히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통용이 돼요. 그쪽에서 이제 당뇨병 쪽에 이제 당뇨병 쪽 이제 우리 정복을 할 거다. 알츠하이머 정복할 거다라고 하면은 돈 자체가 금융으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이제 서포트 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더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 친구들도 이제 소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IMF 피셜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낙수 효과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낙수 효과 시대를 불문하고 망고불변의 뻥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박정희 국가주도 개발했을 때 그 낙수 효과가 거짓말이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강성화가 됐겠습니까?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성공 돼야지. 뭐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나름 성공했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거 맞잖아요. 그게 낙수 효과인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이제, 이쪽 업종이 굉장히 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AI 쪽으로 많이 좀 이제 밀리고, 이제 드론 쪽으로, 드론한테도 밀려요. 제약바이오가. 고금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나름 그래도 잘 나와줬어요. 객관적 반응률 5월 날 68.75. 완전 반응, 부분 반응, 이거는 이제 완전 반응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완전 관해. 부분 반응이라는 거는 부분 관해인데, 이제 완전 관해가 뭐냐면 내가 딱 봤을 때, 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나았다. 완치라는 개념은, 의학적으로는 그 미래에도 나타나면 안 돼요, 병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관해가 됐다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사실상 완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치가 18.75고 부분적으로 관해. 그러니까 약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게 50%. 보통 완전 관해하고 부분 관해하고 도합으로 다 두 개를 합쳤을 때 50% 이상이 되면은 임상 성공했다고 쳐줘요. 예. 근데 68%가 나왔다는 건 이건 대성공이에요. 이거는 제피셜이 아니라 그냥 의학적인 표시입니다. 이게 ABL 바이오 ADC 신약 반응률 56%. 이거는 이제 부분 간에하고 완전 간에 둘 다 따져봤을 때 56% 나왔다는 거죠. 머크사보다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6% 정도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먹었을 때 두 명이 먹었는데 한 명만 어느 정도 좀 약발 받았다라고 해도 성공이라고 쳐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성공을 치룬 거죠. 이 박셀 바이오라고 하는 친구가. 그리고 이제 이 간은요, 이게 간세포암이라는 게 뭐냐면, 간에서 암이 발병이 돼서 간암으로 진행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암이 진행이 돼서 전이가 돼서 간으로 와서 이제 간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세포암이라는 거는 간에서 제너레이티드, 발생이 돼서 이제 간암이 발생된 경우인데, 이거는 치료하기 되게 어려워요. 거의 췌장암 다음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률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인류의 축복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투자자라는 거. 돈 뽑아 먹어야 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약의 반응률이 정말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는 정말 쾌거죠. 아,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한 건 하는 친구들 나와주는구나라고 이제 딱 이렇게 따봉을 쿨하게 날려주고 끝낼 수 있는 그냥 점심시간에 주식 안 하는 직장인들끼리 그냥 한 번씩 얘기하고 많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임상 2의 이상이 뭐냐면 임상 2의 이상 끝났으면 뭐 있어요? 임상 2B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또 이제 한 세월에 걸릴 거고 물론 이제 단계별로 스테이지로 잡고 이게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쌩까고 바로 3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굳이 이제 2A상을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쌩까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분위기 챙겨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비상장주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은 비상장주가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겪는 이 고뇌는 그런 비상장주를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라든가 돈 많은 친구들, 돈 많은 이제 부호들,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연구소 단계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도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이제 연구소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죠, 사실. 이 친구가 뭐, 그렇다고 지금 뭐, 간세포 함종, 치료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여해주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그나마 좀 안전한 투자처,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되어야 되는 어떤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셀바이오 투자하신 분보다 야, 이 친구 뭐 보니까 지금 재무구조 그냥 완전 박살 나 있는데 그래도 상장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공인을 해줬으니까 뭐 그래도 믿을만한 거 아닐까 하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은요. 물리면 물릴수록 주식 전문가 해당 종목의 전문가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서는 정신이 나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나는 못 팔아. 못 팔지 어떻게 팔아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인데 그거 손절치고 나갈 수 있는 결기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응? 뭐 손절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누가 모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팔고 나가세요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진즉에 했지. 그러니까 이제 차선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욕은 많이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얻어가실 게 있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박셀바이오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뭐 약을 얼마나 잘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그냥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매출을 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매출 내는 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매출액을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5년이긴 한데 지금 2020년이니까 이제 슬슬 나와줘야 됩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2020년 9월이니까 21, 22, 23, 24, 25. 2025년 9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얄짤 없이 너 이제 매출 내라. 이제 그런 기준으로 가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2026년 정도는 매출을 내야 돼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30억. 그 다음에 1분기 최저 매출 3억. 이걸 해줘야 돼요. 그거 못 해가지고 거래 정지 당한 친구들도 있어요. 분기 3억 못 내가지고 거래 정지 당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라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장주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단계를 지금 상장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상태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겪고 매출 나온 상태에서 그게 기준이 통용이 됐을 때 이제 상장을 해주는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약간 좀 이제 부릉부릉 이제 시동 거는 식으로다가 하면서 좀 나와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제 안 나오게 된다. 뭐가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서로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이제 회사 차원에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가 좀 필요하긴 해요. 예. 일단 이제 매출적인 부분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우선 과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개인 투자자들 너무 쌩까지 말고 너무 우리나라 이 저기 회사들은요 개미 투자자들을 너무 하찮게 봐요. 예, 너무 하찮게 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